13강 수업은 50페이지 17번부터입니다. 이 문제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도 자, 물체 일부 생략하거나 파단면 경계를 나타내는 선으로 자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자유롭게 긋는 선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는 파단선이라고 합니다. 파선이 아니라 파단선입니다. 자, 가상선은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왔지요. 0.1 내지 0.25mm 이제 가상선인데 물체 관계, 위치, 운동 범위, 인접 부분, 끝매점 위치, 인접 부분 끝매점, 여기서도 끝매점 위치라고 해야 되겠죠. 요거는 끝매점 위치 등을 참고로 표시하는 선이 가상선입니다. 자, 가상선은요, 가는 선은 선인데 2점 쇄선을 사용합니다. 절단선 0.1 내지 0.25인데 단면도 그릴 때 그 절단 위치를 보여주는 선입니다. 반선 크기가 0.3 내지 0.6mm이고요. 가는 1점 쇄선으로 절단선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 지시선 0.1 내지 0.25고요. 기술, 기호 등을 나타내기 위하여 비스듬히 그려서 지시한 선입니다. 가는 실선을 사용합니다. 이 지시선에는 치수선, 치수보조선, 회전단면선, 공차 문자도 지시선과 함께 가는 실선을 사용합니다. 자, 19번 A4 용지는 워낙 많이 해서 이제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210 곱하기 297이고 A4의 2배가 A3고 A3의 2배가 A2고 A2의 2배가 A1이고 A1의 2배가 A0입니다. 작은 변 크기를 2배로 하면 됩니다. 21번 도면 양식에 대한 보기 설명 중 옳은 내용 모두 나열한 것은 표제란 그릴 때 도면 오른쪽 아래에 설치한다. 표제란은 맞습니다. 알기 쉽게 한데 요것도 맞아요. 필요해요. B. 도면에 반드시 마련할 사항은 윤곽선, 중심마커, 표제란 등이다. 요것도 맞고요. C. 표제란에는 도면 번호, 도명, 척도, 투상법, 작성 연월일, 제도자 이름 등입니다. 요것도 이제 시험에 단독으로 여러 개 나오는 게 있는데 표제란에는 이런 내용들을 기록한다라는 것도 알아주세요. 자, 51페이지입니다. 실물보다 확대해서 도면 작성할 때의 척도를 확대한 것은 배척입니다. 축척은 줄여서 하는 것입니다. 자, 축척 표시할 때는 1대2고요. 배척할 때는 2대1 이렇게 됩니다. 앞에가 큰 숫자고입니다. 꼭 알아두시고 1대3이나 3대1은 없습니다. 1대2, 1대5, 1대10, 1대20, 1대50, 1대100, 1대200 이렇지 1대3이 없다는 거 꼭 아셔야 합니다. 현척은 1대1입니다. 25번 요것도 몇 번 나왔거든요. 아래 지식 이유는 뭐냐면은 제거 가공을 하지 않는다 이런 기호입니다. 여기 이제 보니까 여기 정식이고 옛날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요런 기호였어요. 옛날에 요런 기호였는데 여기 구기호입니다. 전기호 전에 이렇게 사용했을 때는 요 기호를 씁니다. 그 다음에 27번 도면 지시선 위에 46 파이 20 요거는 지름이 파이가 지름이잖아요. 그죠? 20이고 46은 구멍이 46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뭐 여기저기 단편적으로 또 나타나는 평강, 평평한 강, 평강 플래트 스틸 치수는 20 곱하기 9 이렇게 200에 놨으면 여기 20은 나비를 말합니다. 이 나비도 우리로 말하면 폭인데요.
이거 너비라고 해놓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너비는 요게 조금 정확한 표준어가 아니더라고요. 자, 미끄럼 운동, 회전 운동 필요한, 미끄럼 운동, 회전 운동 필요한 기계 부품 조립 시의 맞춤은 헐거워져야 이렇게 잘 움직이겠죠. 헐거운 끼워 맞춤입니다. 둥근 축 일부분에 평면이 있습니다. 축 일부분에 평면이 있을 때 평면임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선은 가는 실선이고 그때는 대각선으로 표시해 줍니다. 자, 52페이지입니다. 29번 턴디시에서 주형을 용광 공급 시 다 스트랜드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개 스트랜드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턴디시에서 이제 쭉 쇠물을 많이 내려보내면 연주가 대량으로 생산되겠죠. 그때 이 여러 개 이제 쇠물이 흘러가는 구멍이라고 보면 됩니다. 연속 주저하기 위해서. 근데 다 스트랜드에 적합한 턴디시의 형태이며 최근에 많이 채택되는 설비는 보트형입니다. 이게 보트형이 대용량입니다. 보트형. 자, V는 재래식입니다. V자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거기에 보니까 스트랜드가 한 2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트형이 최신이고 V형은 여기 재래적이다. 종래에 많이 썼다. 자, 31번 고인선 원료로 저인, 저질소, 고극강 얻을 수 있는 공정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고로에서 이제 작업을 해가지고 용선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걸 싣고 가는데, 여기에 이제 인하고 질소 같은 게 있으면 제강할 때 이게 제거하기가 좀 곤란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이제 사전 처리를 합니다. 인을 줄이고 질소를 줄이는 저인, 저질소, 고급강 얻을 수 있는 공정은 우리가 여기서 칼도법하고 로터법이 있습니다. 칼도법하고 로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특수 LD 전로 조업이라고 합니다. 사전에 LDAC는 OLP라고 합니다. LDAC는 OLP라고 합니다. 이 두 개를 다 알아야 됩니다. LDAC는 뭐냐면 왜 OLP냐? O는 산소입니다. 오xygen. L은 렌스입니다. P는 뭐냐면 가루를 렌스에서 하는데요. 가루를 이제 여기에 뿌리는 거. 그래서 LDAC는 오xygen 렌스 파우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칼도법, 로터법 등이 있습니다. LDAC는 우리 이렇게 했다가 OLP가 나오면은 당황하지 마세요. 산소 렌스로 가루를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인이나 황 같은 걸 제거하기 위한 그런 석회석, 조제제 이런 걸 말합니다. 조제제 CaO와 산소를 함께 이거 렌스를 통해 이제 취입하여 조업합니다. 산소 본관에서 갈라집니다. 2차 산소 산화칼륨, 그러니까 2차 산소 산화칼슘 반출 장치로 유도되어서 필요한 산화칼슘을 산소 렌스에서 혼합합니다. 이것은 넓은 성분 범위 고로 원료, 그러니까 고로에서 우리가 넓은 성분 범위 원료를 사용해도 여기에서 이제 한번 인 같은 걸 제거해 주니까 고로 원료 성분 범위가 넓어도 가능하다. 그리고 반응성이 우수한 슬랙으로 8인 효과 얻을 수 있고 고탄소의 저인강 제조에 유리합니다. 자, LD 전로에 비해서 아무래도 이게 조업 시간이 길어집니다. 칼도법, 여기서 이제 칼도법인데, 칼도법은 뭐냐면은 위에 오지라고 해놓은 이거는 전로에서 그 폐가스를 처리하는 설비입니다. 오지법. RH는 했지요. 전로 제강 후에 이제 노예 정연할 때 쓰는 거고. 자, 여기에서 이제 칼도법을 한번 봅시다. 노를 약간 기울이는 거예요. 노체를 기울여서 고속 회전하에 출현하는 설비입니다. 기울여서 회전하에 하니까 용광하고 슬래그 반응 면적 및
반응 속도가 큽니다. 그래서 초기 탈인이 가능합니다. 용광 내 일산화탄소 노 안에서 연소할 수 있고 열효율 우수하며 용선 배합률을 한 50% 가능하여 폐가스 열량 감소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뭐냐면 막 회전해서 막 돌리니까 내화물 소모가 크고 또한 출현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냥 LD 전로 대비 생산성이 낮아 대형 설비 설치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칼드버버가 비싼 게 로터법이에요. 이것도 이제 고인선, 인이 많은 선철, 고인선은 인이 많은 선철 처리를 위해 원통형 전로를 연속 수평으로 회전하여 출현합니다. 아까는 칼도 보면 기울여서 하는데 노체를 수직으로 기울여 원료를 장입하며 출현용 렌스로 순산소만 투입하며 또 보조용 렌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순도 산소를 투입하여 시옷가스 노안에서 연소 후 렌스 반대쪽 배기구를 통해 집진기로 배출합니다. 이 방법 특징은 노체를 평면에서 이제 수평 360도 회전 가능하고 다양한 위치 변경이 가능하며 슬래그 반응성이 우수하고 고인선 처리에 적합합니다. 또한 일산화탄소 가스의 100% 연소가 가능합니다. 열효율 우수하며 칼독법보다 대규모 설비가 가능하나 이것도 생산성이 낮은 단점이 있습니다. 제강 시간은 LD 전로법에 비해 3배 정도 길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별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대량 생산 시대에서는 비용이라든지 가성비를 무시 못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요즘 보면 LD 전로를 많이 쓰고 LD 전로도 시간이 30분 걸리는 걸 좀 단축해 가지고 바로 출강해 가지고 노회 정년해 가지고 연주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하여튼 여기에 특수 LD 전로 조업 이것들을 함으로써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내화물 같은 손실도 많습니다. 자, 53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봅시다. 33번 용광 장입으로 이건 이제 주계가 부푸는 것을 막기 위한 일련의 자유롤로 되어 있는 설비를 롤러 에이프론이라고 하는데 포스코에서는 세그먼트라고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그 연속 주조기 주형이어서 이제 쇳물이 주형에 이제 간접적으로 동판 사이로 냉각수가 흐릅니다. 그래서 용광을 부었는데 용광 표면이 우리 꼭 살얼음 얼은 것처럼 우리 살얼음 이렇게 얼거나 아니면 물이 깊은 곳에 얼음이 얼면 표면에는 얼어있지만 안에는 액체죠. 그런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주형에서 주형 쪽에서 냉각수로 공급하면은 주형과 접한 부분의 용광은 고체가 되고 내부는 액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엿가락처럼 쭉 뽑아가지고 연속 주조를 하는데 그 밑으로 가면 이걸 이제 꺾어 휘어야 됩니다. 수평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있냐면 롤이 축축축축 있어요. 일정한 간격으로. 그 롤에서 이제 물을 뿜어가지고 이걸 냉각을 시키는데 이 롤 뿌려서 그 사이를 적정한 간격으로 이제 배치를 해가지고 부풀어 오르는 것을 방지하는 이 자유롤이 뭐냐. 이게 롤러 에이프론이라고 하는데 자유롤이 포스코에서는 세그먼트라고도 하더라고요. 코란덤이라는 게 느닷없이 어떤 때에 나오더라고요. 1000도씨 이상에서 안정된 천연산화 알루미늄을 코란덤이라 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연마제, 내화물, 일렉트로, 세라믹스 등의 원료다 하는 거는 그냥 이거는 여기에서 용어가 이렇게 읽어보다 보니까 나와 있어서 여기 한번 적어봅니다. 우천시 고철에 수분 없을 때 장입 후 출강 측으로 느리게 이래만 경동하는 이유로 적합한 것은
여기에도 여기에 좀 잘못되어 있네요. 수분이 없을 때가 아니고, 수분이 없을 때가 아닙니다. 좀 큰 오타가 났네요. 수분이 있을 때입니다. 33번 및 네모. 수분 있을 때입니다. 자, 없을 때가 아니고 수분이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쳐줬어요. 참 상당히 수분이 있을 때 장입 후 출광척으로 전로를 이렇게 경사지게 막 흔들어주는 이유로 적합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요, 제철 공장에서는 여기뿐만 아니라 전로나 전기로나 어디에든지 수분이 있으면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양질의 그게 아니고 습기 제거를 하고 폭발 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분이 있을 때는 어디에든지 그 습기를 제거하고 폭발 방지를 습기를 제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폭발 방지를 해야 됩니다. 35번 연주주형에 사용하는 몰드 파우더는 몰드 플럭스라고도 그랬죠. 용광을 깨끗하게 하여 용광 깨끗하여 청정광을 생산한다. 맞습니다. 자, 여기에 뭐 브레이크아웃을 방지하며 그런 건 아닙니다. 슬랙을 생성을 쉽게 한다도 아니고요. 공기 산화 조장하나 비금속 개재물을 감소시킨다. 아닙니다. 공기 산화를 조장하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응고 속도 증가시켜 생산량 증가시킨다. 그것도 아닙니다. 자, 몰드 파우더, 몰드 플럭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용광면을 덮어서 공기 산화를 방지합니다. 공기 산화 방지하고 열 방산 방지합니다. 이거 슬래그와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공기 산화 방지, 요거 실기에 이렇게 몇 가지 설하는 거 나옵니다. 열 방산 방지, 윤활제 역할, 뭐 요런 것만 해도 벌써 한 3개가 되겠죠. 그죠? 강을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MZ세대는 한자가 좀 어렵잖아요. 그죠? 강의 청정도이고도 여러분 편리하게 하세요. 깨끗한 강을 넣는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실기할 때는. 그 다음에 부상 제재물의 용해, 개재물이 위로 띄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걸 용해 흡수합니다. 여기에서. 주역 내 용광 보호합니다. 그래서 이 몰드 파우더, 몰드 플럭스 요거 알아주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54페이지. 응고하는 동안에 기체 발생이 가장 적은 강계는 진정강은요, 강력한 탈산제를 씁니다. 그래서 미리 산소나 이를 부글부글 끓을 수 있는 걸 다 빼버렸어요. 기체 발생이 안 생기겠죠. 이 진정강이에요. 자, 강계는 이렇게 킬드강, 림드강, 세미킬드강, 캡트강 4가지가 있습니다. 요즘은 잘 쓰지 않지만 이게 시험 문제는 나올 수 있겠죠. 자, 킬드강은 진정강입니다. 여기 알루미늄, 페로실리콘 등으로 완전 탈산 강계입니다. 그래서 강 중에 산소가 굉장히 적어요. 강계 상부에, 그러니까 본래는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 산소가 빠져나가 버리니까 수축해가지고 움푹 패였습니다. 파이프가 생성됩니다. 그러나 기포는 없어야 내부가 균일합니다. 그 대신 이거 위에 이제 움푹 패인 거하고 거기에 이제 불순물들, 가스가 완전히 제거되었으니까 이게 부피가 작아졌어요. 그래서 실제 회수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강계 상부에 파이프가 생겼어요. 움푹 패인 곳. 강계 상부에 파이프 생성되는 기포 같고 내부가 균일합니다. 이게 킬드강, 진정강입니다. 그 대신 회수율은 낮고 비싸답니다. 값이 비쌉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수축공, 파이프 감소 대책으로 주형 상부에다가 이제 단열재를 쓰면 단열재 슬리브를 붙여갑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이래
비스듬하게 파이프가 생기면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양질의 간격도 잘라내야 되는데, 이건 이제 단열 슬립을 붙여가면 전체적으로 낮아져서 그 잘라낼 부분이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주형 상부에 단열재 슬리브 부착입니다. 그 다음에 주입 완료한 후 탕면에 또 무조건 뭐냐면 발열 보온제를 투입합니다. 발열 보온제 투입하는 핫탑의 앞탕법입니다. 앞탕법 요걸 하면은 균일하게 그 냉각이 되어서 파이프 같은 게 생겨가 잘라낼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입 종료 후에 물에서 순행하는 수장법하고 대형 강괴 외에 작은 거는 상주법 하지 말고 하주법으로 해가지고 천천히 밑에서 위로 올리면은 기포가 적어요. 대형 강괴는 제외입니다. 하주법 하면은 좋습니다. 자, 세미 킬드강은요, 린드강과 킬드강의 중간 정도입니다. 여기에도 그러나 페로실리콘, 페로망간을 사용합니다. 알루미늄은 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중간 탈산하니까. 린드강은요, 표면이 깨끗합니다. 근데 여기 세미킬드강도 표면이 미세한 린드강과 내부가 균질인 상태의, 자, 표면이 미세한 린드강과 내부가 균질한 상태인 킬드강의 중간 성질입니다. 중간 성질. 과탈산할 때, 근데 이게 이제 세미킬드강은 중간으로 해야 되는데 탈산을 너무 많이 했을 때는 파이프가 생기겠죠. 약탈산할 때는 린드강처럼 또 기포음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특징은 두부라는 거 머리 부분에 입상 기포가 형성됩니다. 요거는 뭐냐 하면 린드강하고 같습니다. 양괴상질, 버리지 않는 사용할 수 있는 양괴 살수율이 양호한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린드강은 진짜 약한 탈산입니다. 제일 약한 탈산제가 페로망간 등입니다. 페로망간 등의 약한 탈산제를 사용합니다. 용광 중에 뭐냐, CO가 반응하여 CO가 보글보글 끓으면서 기포가 됩니다. CO 가스로 보글보글 끓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서는 리밍 액션이라는 용어가 씁니다. 자, 린드강에서는 린드강이잖아요. 그 왜 나왔느냐? 리밍 액션으로 의해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린드강이라고 합니다. 바깥 부분에는 뭐가 있느냐면 림층이 형성되고 내부에는 코어가 형성됩니다. 이것은요, 탈산을 적게 했기 때문에 편석이 심하고 내부 불균이라나 표면은 깨끗합니다. 그러고 이거는 회수율이 높습니다. 회수율이 높아요. 자,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기포 발생과 미연고 용광 교반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리밍 액션이랍니다. 리밍 액션이 뭐냐 이렇게 여러분에게 실기에서 묻는다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기포 발생과 미연고 용광을 교반하는 것이다. 그것이 뭐냐면 리밍 액션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현상이 발생하면 연주할 때 브레이크아웃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연주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엿가락처럼 뻗어 이제 쭉 내려가는데 이게 터져버리면 이제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린드강은 잘 생산하지 않습니다. 자, 13강 수업을 여기에서 또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제 강의요, 제 선보다는 제가 보니까 훨씬 좀 까다롭고 범위가 넓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자분들이 새롭게 이렇게 이제 여기에 맞춰서 편집하고 좀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오타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 점 여러분에게 제가 다시 사과를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저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